지난 1편 영상 다들 보고 오셨나요? 아직 안 보셨다면 꼭 먼저 보고 오세요. 1편이 맛이 있는 에피타이저였다면 오늘 2편은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야 할 진짜 메인 스테이크니까요. 1편에서 플라이 가이나 매직 스쿨 버스로 논픽션에 대한 거부감을 없앴다면 이제 우리 아이들은 준비가 됐습니다. 무엇을 준비하냐고요? 바로 수능, 토플, 그리고 대학 전공 서적에서 마주하게 될 진짜 지식을 습득할 준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페이지 1의 카일입니다. 오늘은 AR 4점대에서 5점대 이상, 즉 논픽션 좀 읽는다 하는 아이들이 반드시 거쳐가야 할 심화 논픽션 4대장을 소개합니다. 단순히 과학 상식을 넘어서 역사, 인물, 경제, 철학까지 아이의 머리를 영어 뇌를 넘어 지성인의 뇌로 만들어줄 책들입니다. 그리고 영상 중간에 소설 읽듯이 읽으면 절대 안 되는 논픽션만의 독서 전략, 꿀팁도 숨겨져 있으니까요.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책 추천에 앞서서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소설은 잘 읽는데 논픽션만 주면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라고 합니다. 단어를 몰라서일까요? 아니요, 읽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인데요. 소설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죠. 하지만 논픽션은 조금 다릅니다. 정보를 사냥하듯 읽어야 합니다. 어머님들이 집에서 꼭 가르쳐 주셔야 할 게 바로 텍스트의 장치를 활용하는 법입니다. 첫 번째로 목차, Table of Contents를 먼저 보고 전체 구조를 파악하게 하세요. 두 번째, 굵은 글씨, bold words, 볼드체로 되어 있는 글씨들 있죠? 이거 시험에 나와! 라고 소리치는 핵심어입니다. 반드시 뜻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사진 설명과 도표를 절대 건너뛰지 말게 하세요. 본문보다 더 중요한 정보가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에 있는 용어 사전과 색인을 활용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이 훈련이 되어야 오늘 소개해드릴 심화책들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과학을 넘어 인문학 소양까지 길러주는 실패 없는 시리즈 4가지를 엄선했습니다. 첫 번째 시리즈, Who Was 시리즈입니다. AR은 3점대에서 5점대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서점에 가면 표지에 대두 캐릭터 한 번쯤 보셨죠? 인물과 역사적 사건을 다루는 시리즈입니다. 딱딱한 위인전이 아니라 한 인물의 일생을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풀어서 소설처럼 술술 읽힙니다. 자, 과학보다는 사람 이야기를 좋아하는 문과 성향, 아이들에게 최고의 선택입니다. 스티브 잡스부터 비틀즈, 해리포터 작가 조앤 롤링까지 스펙트럼이 넓어서 아이 관심사 맞추기가 좋습니다. 배경지식 쌓기에 이만한 백과사전이 없죠. 이 책에 주의할 점은 아는 만큼 보인다가 단점입니다. 아이가 전혀 모르는 인물, 예를 들어 마틴 루터 킹을 들이밀면 배경지식이 없어서 고문이 됩니다. 반드시 아이가 이미 알고 있거나 관심 있는 인물부터 시작하세요. 유명 작가 로알드 달 편도 있으니 찰리와 초콜릿 공장, 마틸다와 같은 책들을 읽은 친구들은 관심이 있겠죠. 자, 두 번째 시리즈 The Danger Zone입니다. AR은 3점대 후반에서 5점대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제목부터 남자아이들 취향 저격입니다. 전쟁, 재난, 역사 속 끔찍한 순간들을 다룹니다. 가장 큰 특징은 2인칭 시점인데요. 너는 지금 타이타닉 호에 타고 있어. 물이 차오르는데 넌 3등실 승객이야. 어떻게 탈출할래? 이런 식으로 독자를 극한 상황에 몰아넣습니다. 몰입도가 엄청납니다. 책 읽기 싫어하는 남자아이들, 게임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역사 논픽션을 먹일 수 있는 유일한 미끼입니다.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역사를 체험하기 때문에 기억에 정말 오래 남습니다. 단, 그림체가 약간 올드하기도 하고 옛날에 먼 나라 이웃 나라 스타일이랄까요? 내용이 다소 자극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 위주라 깊이 있는 역사적 흐름을 배우기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죠. 딱 역사 입문, 흥미 유발용으로 쓰셔야 합니다. 세 번째, Osborne for Beginners. 자, 이 책은 다른 여느 책들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띠고 있는데요. 경제, 철학, 정치, 물리, 화학, 한글로 읽어도 어려운 주제들이죠. 이 무거운 주제를 만화와 인포그래픽으로 기가 막히게 풀어낸 명작입니다. 텍스트가 줄글이 아니라 덩어리로 쪼개져 있어서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비주얼 정보 처리에 강한 아이들, 그리고 또래보다 지적 호기심이 많아 나 좀 유식해
하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의 지적 허영심을 완벽하게 채워줍니다. 인문학적 어휘를 익히기에 최고죠. 이 책의 단점으로는 영어 단어의 난이도보다 개념의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수요와 공급, 민주주의의 원리 같은 추상적 개념을 이해해야 하므로 정신연령이 높은 초등 고학년 이상에게 추천합니다. 현재 저희 학원의 중학생 친구한테 이 Osborne for Beginners Law, 법 책을 소개했는데요. 그 친구가 이거 사회에서 배운 내용하고 똑같아요. 근데 좀 다른 내용도 있네요. 하면서 아주 재밌게 흥미롭게 읽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The Story of the World. AR은 4점대에서 6점대에 포진되어 있고요. 엄마표 영어의 역사 바이블로 통하는 책입니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전 세계 역사를 4권으로 훑습니다. 교과서처럼 딱딱한 서술이 아니라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 해주듯이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하는 식의 내러티브로 역사를 풉니다.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영어로 잡을 수 있는 최고의 책이죠. 특히 이 책은 성우 짐 와이스가 녹음한 오디오북이 전설적입니다. 그냥 틀어놓고 듣기만 해도 역사가 귀에 들어옵니다. 자, 이 책의 단점으로는요, 책 두께가 압도적입니다. 글밥도 많아서 책을 펴는 순간 헉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양 역사 중심의 기독교적 세계관이 베이스에 깔려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역사를 싫어하는 아이에게 억지로 읽히면 영어 자체를 싫어하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두께와 책 표지만 보면 거의 백과사전 느낌이라 거의 10점대 이상 가는 책으로 판단하기 쉽지만 막상 읽어보면 되게 쉽게 읽히는 책이라 역사가 이렇게 재밌고 쉽게 다가오네 할 수 있는 책입니다. 또 이거 읽고 있으면 뭔가 좀 영어 천재 같고 멋있잖아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좋은 책이란 남들이 좋다는 책이 아니라 내 아이가 견딜 수 있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책입니다. 우리 아이가 사람을 좋아하는지, 모험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이야기 듣기를 좋아하는지를 잘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그 취향에 맞는 심화 논픽션을 딱 식탁에 올려놔 주세요. 그 책 한 권이 훗날 아이가 마주하게 될 거대한 수능 영어 지문, 복잡한 전공서적을 읽어내는 단단한 지식의 뼈대가 될 것입니다. 또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는 이 책 읽고 너무 좋아했어요 하는 책들이 있으시면 댓글에 저에게도 추천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모든 학생들이 두려움 없이 영어 원서의 첫 페이지를 여는 그날까지 페이지 원이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기술이 적용된 고도의 심리 측정 도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말해 시력 검사와 똑같습니다.